우리 인사드리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인지연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대담 마련했습니다. 2016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북한인권법, 무려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6년 3월 2일 통과가 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통과가 되고 3월 3일 정부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4일이죠. 9월 4일에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이 시행을 시작한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인권법을 사랑한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될 수가 있었고, 또한 대통령님께서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신 중에 2018년 11월에 바로 우리공화당의 대표 조원진 의원님께서 바로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제정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4일을 우리공화당에서는 북한인권의 날로 그렇게 수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귀한 손님, 바로 우리 탈북 박사 1호 안찬일 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안찬일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드리고 또 우리 박사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탈북민 총연맹 총재시고 사단법인 세계 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이시고 한국 열린사이버대학 석좌 교수하고 계신 우리 탈북 국민 공동체 리더 우리 안찬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님들 그리고 또 태극기 애국국민들께서 우리 안찬일 박사님을 종편 방송 온 방송에서 많이들 보셔서 잘 알고 계심에도 우리 박사님 우리공화당 당원님들이랑 태극기 애국동지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싶으신 간단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공화당과 또 애국동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평안북도 신의주 출생이고 DMZ에서 북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용약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왔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또 오늘날도 자유민주주의와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박사님 모신 연유와 취지를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북한인권법이 지금 문재인 친북 독재 정권 하에서 그야말로 시체 상태다, 휴지 조각이 됐다, 유명무실 상태다, 이런 말들이 지금 말뿐만이 아니라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친북 정권하에서 북한인권 그리고 북한인권법의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시면 저도 같이 함께 또 말씀 올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친북 정권하에서 북한인권 상황 그리고 또 북한인권법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그 밑에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 상황이라는 걸 절대로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한다. 왜?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습니다. 무슨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관계를 개선한다. 그렇게 인권법을 외면하고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평화가 오고 뭔가 잘 된다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김정은 정권과는 그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고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현 집권 세력은 인권은 인권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또 다른 대화 교류 협력은 해야지 그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2,500만 동포의 인권을 외면한다? 이것은 역사의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북한인권법이 11년 제정되는데 11년씩이나 걸렸었던 이유가 바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요인 때문입니다.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이전에 그 소위 자칭 진보라는 세력들의 친북 좌파 진영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을 심기를 건드린다, 자극하지 말라, 한반도 대북관계는 관리 대상이지 자극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트집 잡으며 대한민국 인권도 좋지 못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인권 진짜 그 작자들의 말 맞다나 문재인 친북 정권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 국민들 3만 명이 넘는 탈북 국민들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고, 대북 풍선 날리기 하시는 대표적인 박상학 대표님을 비롯한 탈북 국민까지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 대북 전단 풍선 탈북자 단체 탄압, 그리고 또 비극적이었던 한성옥 모자 아사 사건 등 그 탈북민 공동체에서 느끼고 있는 현 정권의 대북 정책, 인권 정책, 그리고 북한 인권법, 그리고 우리 그들이 말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34,000명이 넘는 탈북민이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뭐 그전 우리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탈북민들은 그렇게 우리 인권이 침해받는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뭔가 북한을 의식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묵살하고 무시하고, 이제 지적하신 대로 삐라도 뿌리지 말라, 또 삐라를 뿌리는 단체를 이렇게 감찰해서 뭔가 약간 탄압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뭐 현 정권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된 탈북민들의 인권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과연 북한 2,500만 동포를 생각할 여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또 무슨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 탈북민들이 배제되고 무시되고, 이런 것은 결국 현 정부 집권 세력의 어떤 그 멘탈이 북한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큰 역사적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자가 김정은을 4차례나 만나면서도 인권이란 단어 한번, 탈북 국민의 인권, 북한 주민의 인권이라는 말 그 두 글자조차 입에 안 올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은 북한에서, 고향을 북한에 두고 계신 박사님으로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예, 심지어 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 김정은이 나오면서 뭔가 탈북자 실향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자, 뭐 이렇게 북한의 독재자도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반구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그 탈북자니 일어나야 말 자체를 입에 담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34,000명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그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동해안으로 이렇게 내려온 2명의 그 말하자면 탈북자를 아무런 법적 조사도 없이 그냥 북한 눈치 보기로 해서 단번에 그 말하자면 북한으로 쫓아보낸 거 아닙니까? 죽으러 가라는 거죠. 완전히 사지로 던져버리고, 말하자면 사람의 옷을 벗겨서 사자우리 속에 집어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옳습니다. 예, 이런 걸 볼 때 현 정권은 뭔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친북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내 편만 내 편이고, 내 편만 사람이고, 내 편인 것만 인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인권, 북한 인권은 그야말로 인류 보편적 가치의 인권이 아니라 친북 정권에 의해서 외면받는 인권이 북한 인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의원님께서 2018년에 발의하셨던 그 북한 인권법 개정안에서 9월 4일을 북한 인권법의 날로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우리공화당 당원님들이나, 그리고 또 태극기 애국 동지님들께서 그 내용,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까봐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옆에서 곁들여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이 북한 인권법은 원래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옳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야당 때문에 그 당시 그 더불어민주당 맞습니다. 때문에 못 만들고 있다가 2005년에 발효됐지만 겨우 2016년. 선언한 게 2016년 8년 만에 11년 만에 공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공포했는데 지금 그 인권법이 사문화됐다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게 이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재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보수 야당 쪽에서는 그걸 추진하고 있지만 집권당이 이걸 반대하다 보니까 인권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상당히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북한인권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박사님이랑 같이 북한인권법 제정합시다 100일 캠페인 할 때 함께 동참하고 함께 했었던 기억까지도 나는데요. 북한인권법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는 북한인권재단, 바로 국제사회에서 국내에서 그리고 북한까지 북한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진 구성에까지 동의하지 않고 추천도 안 하고 있어서 이사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해야 되는 것이 이 법에 의거한 의무사항입니다. 정부의 의무사항.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로 며칠 전에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해야 돼, 필요를 못 느낀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인권 기록센터라고 해서 바로 김정은과 같은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대한민국 정부가 2,500만 북한 주민을 위해서 샅샅이 기록하는 것이 북한인권기록센터입니다. 북한인권법에 의거한. 그런데 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기록을 하고 바로 그것을 검사가 있는 법무부로 이관을 시켜서 증거를 보존을 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그런 내용으로 북한인권법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사님한테 또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이나 태극기 동지들이 듣고 싶은 바는, 지금, 저희는 이 고향이 대한민국 남한 땅이지만 우리 박사님은 고향이 북한 땅이셔가지고, 또 이 현지, 지금 2020년의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태풍이 한반도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 현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저희보다는 훨씬 많고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것 같고, 또 김정은 정권에서 또 김여정에게 권력을 위임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최악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결론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은 원래 여행이 통제되고 가족 친척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통제사회인데, 북한 당국은 지난 1월 31일 국경을 봉쇄한 데 이어서 즉시 2월 초부터 북한 전역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지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보따리 장사를 해야 되고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걸 싹 막아버리니까 생계 자체가 어렵게 된 겁니다. 따라서 개성이나 황해북도나 이런 내륙지방, 그러니까 국경은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통제가 되지만 내륙지방, 여기서는 이제 당국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북한 인민들의 인권 상황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이렇게 소식통들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정권이나 군부에 대한 소식이 들어온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계속 북한에서 지금 쿠데타 소리 나고, 왜냐하면 이자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동생에게 무슨 권력을 위임했다. 이것은 사실상 김정은이 그냥 책임을 안 지려고 자기의 집중된 권력을 좀 쪼개서 동생한테 나눠주고, 또 그만큼 감시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앞에서 감시하고 뒤에서 동생에게 감시하라는 이런 권력 분담이지 이게 위임 통치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의 지금 이런 족벌 세습 3대 세습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거기서 우리는 그걸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인권법 시행일 9월 4일 오늘을 맞이해서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그 북한인권법
중국과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가장 또 큰 공헌을 한 분 중에 한 분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있는 대법관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도 지금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안 하면 한반도 평화는 없다, 이런 말씀도 강력하게 해주시고, 또 미국에 계신 수잔 숄티 북한 인권 운동가, 북한 인권의 데모라 말씀 듣고 계시는 수잔 숄티 여사도 지금 문재인 친북 독재 정권 하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이 표적 수사, 표적 사찰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항의 서한을 미국 고위직 관리들과 함께 7월 달에 보내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문재인 친북 독재 정권 하에서의 북한 인권 운동, 지금 제 생각에도 현 시점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은커녕 적화 통일될까 두려워서 통일 소리 하기도 솔직히 무섭습니다. 네. 통일 소리 했다가 그들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적화 통일 당해버릴까봐 무서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 우리 박사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게라 문재인 정권은 그 국제인권협력, 북한인권협력 대사 자체를 지금 임명하지 않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자, 우리 대사가 있어야 국제사회에 나가서 유엔에 나가서 북한 인권 문제를 자꾸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게 압력이 돼야 김정은 독재 정권이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도 사문화시키고 이런 대사 체계도 완전히 우야무야 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압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독재 정권이 기승을 부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압력이 없다 보면은 김정은 체제는 제멋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면 결국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의 어떤 짝짝꿍이는 될지언정 북한 2천만 동포의 어떤 인권 문제는 더욱더 고통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북한 정권과 네. 북한 주민을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 인권 정책을 진행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왔었는데, 이 문재인 친북 좌파 독재 정권에서는 거꾸로 돼서 바로 북한 인권 가해자인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편에 서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거꾸로 돼서 정권끼리 남한의 문재인 친북 좌파 독재 정권과 북한의 김정은 3대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서로 짝짝꿍. 그렇죠. 그 정권끼리, 독재 정권끼리 서로 닮아가며 지금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절이 정말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 우리 공화당 대표께서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신 것처럼 암흑의 시대이며 북한 인권법의 이 휴지 조각된 상황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 박사님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돼서 끝으로 우리 공화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우는 우리 공화당, 그리고 태극기 집회, 그리고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지켜봐 주셨을 텐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네. 또 간단한 응원 정도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그 백척간두의 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과 뭔가 맞춰서 하려는 이 현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한 북한 인권 문제도 한반도 평화도 하나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최후의 보루인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더 정치 역량을 키워서 정권을 압력을 하고 또 레짐 체인지를 가져오고, 그래야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때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고 탈북민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그 정권이 승승장구하면 인권 문제는 절대로 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 쭉 말씀하신 그 인권법, 만들어 놓은 인권법을 다시 살려내고 또 인권재단도 만들고,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칼끝을 들이댈 때 그들이 뭔가 평화 또 뭐 남북협력 이게 나오지, 그대로 방치하고는 다 공룡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고의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들었습니다. 바로 레짐 체인지, 김정은 레짐 체인지, 그리고 문재인 퇴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해낼 우리 공화당. 박사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묵직하게 남게 되고요. 우리 그러면은 인사 드릴 때 고개 숙이며 인사하기보다는 김정은 정권 제가 말씀드리면은 레짐 체인지 하면서 네. 오른손으로 하면서 마치기로 하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 레짐 체인지. 네, 감사합니다. 네.